자, 이제 드디어 적분이 들어갑니다. 뭐 오늘 할 얘기는 그렇게 뭐 복잡한 얘기는 아니지만 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적분은요, 뭐라고 정의되어 있죠? 어떤 fx의 도함수가 얘라고 한다면 거꾸로 얘는 얘가 적분된 것이다. 이렇게 쓰자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얘를 뭐 인테그랄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fx dx라고 읽습니다. 참고로 이 우리가 미분할 때도 어떤 y를 미분했다를 여기에다가 dx를 쓰고 y를 여기에다 써도 되고 여기에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매한 위치에다 쓴 거예요. dy dx라는 말이 x로 미분했다라는 뜻이에요. 얘는 x에 관한 적분식이다라는 뜻이에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6x)라는 식을 보면 뭘 미분하면 6x가 되죠? 그쵸? 3x제곱을 미분하면 6x가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3x제곱이 아니라 3x제곱 더하기 1을 미분해도 6x가 되고요. 3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7을 미분해도 6x가 돼요. 그쵸? 그럼 이제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6x가 된다는 걸 안다면 거꾸로 미분된 식을 보고 뭔지 묻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걸 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약에 6x를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럼 얘는 뭐라고요? 3x제곱이 미분된 게 얘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3x제곱 더하기 1, 3x제곱 빼기 2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어떤 상수가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얘를 적분상수 이렇게 불러요. 끝! 이게 부정적분이에요. 됐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정적분이라는 걸 배울 건데 어쨌든 단순하게 미분을 거꾸로 생각하면 되네. 그쵸? 네, 어려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 아니죠. 저 숫자를 조금 더 지저분하게 만들어 볼까요? 뭐를 미분하면 7분의 2x의 세제곱이 될까요? 자, 이제 숫자가 조금 지저분해졌죠? 얘는 분명히 x의 4제곱이었을 거고 곱해서 얘가 되려면 28분의 2가 됐을 거예요. 그쵸? 그래야지만 4가 딱 내려와서 곱해지면서 7분의 2 x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7분의 2 x 세제곱을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약분 안 할게요. 우선은 28분의 2 x의 4제곱에서 미분된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얘를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어차피 이 숫자는 이 안쪽에 있던 바깥쪽에 있던 나중에 곱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x의 세제곱이 되는 건 뭐였을까요? 그쵸? 4분의 1 x의 4제곱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얘도요. 이 숫자가 있으니까 사실 뭔가 계산하기가 좀 그랬어. 얘는 요렇게 쓰고 요게 뭔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쵸? 4분의 1 x의 4제곱이라고 쓰는 건 쉽죠. 그건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얘가 그냥 어차피 곱해져 있었던 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물론 얘를 4분의 1의 x의 4제곱 더하기 c가 되면 여기에다가 7분의 2c라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 c는 어차피 뭔지 모르는 상수니까 7분의 2c라고 쓰나 그냥 c라고 쓰나 어차피 어떤 상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여기까지 해결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미분 제일 처음 배울 때 뭐라고 했냐면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n x의 n-1제곱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제 적분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뭘 미분했길래 x의 n제곱이 됐을까요? 얘는요, 여기는 n 더하기 1이었을 거고요. 얘랑 곱해져서 숫자가 깔끔해지려면 요게 있었어야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요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포맷을 외워야 되겠죠. 그럼 이제 아무렇게나 만들어 봅시다. 5분의 3 x의 7제곱을 적분하면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5분의 3 따로 쓰고요. 8분의 1 x의 8제곱이었었던 거예요. 그쵸? 여기만 봅시다. 여기만. 상수는 그냥 붙여버리면 그만이에요. 됐죠? 그러니 요 주황색식 하나만 외우면 우리가 할 일이 끝난 거죠. 됐어요? 네. 처음 배워서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금 미분을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결국은 또 미분처럼 그냥 계산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미분은 계속 해버릴 테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얘가 처음에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두 개를 막 섞어 놓으니까 이제 짜증이 나서 그러는 거지.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 하나만 해볼게요. 138쪽에 이런 표현이 있네요.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인테그랄 x의 n제곱 dx는 어떻게 되느냐? n 더하기 1분의 1 x의 n 더하기 1 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여기가 꼭 dx만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a의 3제곱을 a에 대해서 적분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4분의 1 x a의 4제곱 더하기 c 이렇게 쓰면 되겠죠. 왜? 우리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얘는 뭘까요? 그쵸? 이게 상수예요. 상수. 그러면 a 세제곱 x 더하기 c가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죠. 이해됐어요? 아니에요? 하나 더 가볼까요? 그러면 3 얘는 뭐가 될까요? 도대체 뭘 미분했길래 얘가 됐어? 3x였겠지. 그치? 뭘 미분했길래 3이 됐을까? 이거는 t에 관한 식이었으니까 3t였을 거라고. 그쵸?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변수가 바뀌면 그 문자에 대해서 적분했다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좀 알아야 되고, 그쵸? 미분도 우리가 사실은 그냥 프라임이라고 썼던 건 그냥 다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쉽게 프라임 했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x에 대해서 미분하려면 이렇게 써야 되고 t에 대해서 미분하려면 dt라고 써야 되는데 우리는 t도 그냥 그냥 막 프라임을 붙였었죠. 그쵸? 그래서 프라임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분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냥 쉽게 쓴 거죠. 정확하게 쓰려면 어떤 거에 대해서 미분하라 라고 표현해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간단하니까 자주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과 과정에서 이제 변수가 여러 개일 때 미분을 배우지 않아요. 예전에는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자주 쓰지 않아요. 됐습니까? 네. 어쨌든 적분해 가면 변수가 어떤 건지에 대한 표현을 쓴다. 그러니까 잘 구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애를요, 적분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소문자 fx를 적분한 걸 그냥 대문자 fx 이렇게 쓸 거예요. 대문자 fx를 미분하면 소문자 fx가 돼요. 그냥 제가
그러니까 보통 수학책에서 쓰는 표현이니까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됐죠? 얘를 미분했어요. 아니, 적분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식을 다시 미분하는데 이제 이렇게 안 쓰고 만약에 다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fx가 되겠죠. 그 식을 적분했다가 다시 미분했으니까 이 식은 원래 그 식이 그대로 될 거예요. 됐어요?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럼 이번에는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어떤 fx를 미분을 먼저 합니다. 됐어요? 이 식을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상수가 붙어요. 얘는 미분을 했어. 예를 들면은 3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를 자 미분을 먼저 해봅시다. 그러면 6x 더하기 5예요. 얘를 다시 적분해 봅시다. 그러면 3x 제곱 더하기 5x 그리고 c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선생님 4가 없고 c가 있지 않습니까? 에이 4 더하기 c나 그걸 그냥 통쳐서 c라고 쓰나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수가 있다라는 의미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얘는 3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 더하기 c라는 표현 아닙니까? 어떻게 얘하고 같습니까? 에이 c라는 게 모르는 상수 c니까 거기에다 4를 더하나 5를 빼나 어차피 어떤 c라는 개념이어서 식을 이렇게 표현하나 이렇게 표현하나 구분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적분했다 미분하면 상수가 딱 떨어져서 원식이 나오지만 미분했다 적분을 하면 어떤 상수값이 아까 원식하고는 변했을 수 있다라는 건 염두에 둬야 돼요. 됐죠? 그게 138쪽의 얘기예요. 138쪽에서 이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개념 체크를 보시면 여러분이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 2개만 딱 하고 넘어갈 겁니다. 2개만 딱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다 푸셔야 돼요. 네. 네? 얘요? 얘요? 왜 미분할 때 네. 미분하게 얘기하죠? 다시요? 무슨 말이에요? 그 왜 S 프라임이 얘기하죠? S처럼 생긴 이유 프라임 치고 응? 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시 얘기해줘. 어? 중가로 이거 중괄호야. 이거 중괄호. 중괄호야. 얘를 미분했어. 그걸 다시 적분하라는 소리야. 근데 됐어? 이거 중괄호야. 중괄호. 됐어요?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자, 요런 표현이 있네요. 그래 놓고 F2를 구하래요. fx가 이러네. fx를 적분했더니 얘가 나왔대요. 그럼 fx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양변을 미분하면 돼요. 자, 적분한 식을 다시 미분합니다. 자, 이쪽을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fx. 이쪽을 미분할 수 있잖아요, 우리. 끝. 그냥 이런 얘기예요. 됐죠? 이게 이제 점점 복잡해질 거예요.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에요. 됐죠? 그러면 F2를 구하시오. 12 빼기 5 하면 되겠죠? 네. 넘어갑니다. 두 번째. (6x) 더하기 ax 빼기 3 얘를 적분했더니 b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빼기 cx 더하기 2 이렇게 나왔대요. 자, 이때 a, b, c를 구하시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왼쪽을 적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자, 왼쪽을 적분하는 방법도 있죠.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3분의 1 x세제곱이에요. 즉 6 곱하기 요거 자체가 3분의 1 x세제곱. 얘를 미분하면 x제곱이 된다는 게 보이죠? 더하기 얘는
얘를 적분하면 a의 2분의 1 x제곱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3x고요. 그쵸? 더하기 어떤 상수가 있는데 얘랑 얘랑 같다 라고 놓으면 저기가 b가 2네요. a는 4고요. c는 3이고요. 요 적분 상수 c는 2예요. 그쵸? 이거는 뭐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이 식을 미분을 하시면 양쪽을 동시에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그냥 요식 자체가 되고요. 우리는 얘를 미분할 수 있죠. 그러면 ABC가 나오죠. 됐어요? 네. 똑같은 과정이지만 앞으로 식이 점점 복잡해질 거기 때문에 적분을 하지 마시고 양변을 미분해서 계수 비교하자 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필수 예제 2번입니다. 어떤 애를 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미분했어요. 그랬더니 3x제곱 빼기 x가 나왔어요. 그래 놓고 f1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어떤 식을 적분했다 미분하면 뭐라고요? 그 식 자체예요. 상수 안 붙습니다. 그러니 얘는 fx가 3x제곱 빼기 x라는 말인데요. 끝났죠? f1은 2. 됐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fx라는 애가 이렇게 돼 있고 f2가 7일 때 f-2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요, 어떤 애를 미분했다 적분했으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되죠? 그쵸? 적분상수가 붙어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를 준 거예요. 왜? 저 C값이 뭔지 구하라고. 그래서 F2는 8 빼기 2 더하기 C. 그렇죠? 얘가 7이 되니까 C는 1일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fx는 x세제곱 빼기 x 더하기 1. 그러면 f-2를 구할 수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는 뭐 아주 기본적인 계산입니다. 대신 적분에 반대되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아마 다음 시간이 되면 3번부터 할 건데 뭐 3번, 4번은 괜찮은데 쭉 뒤로 갈수록 뭔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먼저 하시고 숙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그 밑에 거 빨리 2개 풀어버리고요. 숙제는 미분 3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미분 3 질문을 다 받고 그게 정리가 돼야 이제 적분 두 번째를 하겠습니다.